안녕하세요. 역사를 잘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가사도 남성시대에 가사다라는 사람이 간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는 북송의 진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오늘은 가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도는 남성의 정치가이자 권위인이었습니다. 남성의 대표적인 권신이자 간신의 악명이 높았습니다. 북송의 진해의 후비격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진해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나 자신의 전공을 속이는 행위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의 행적이 재평가되면서 그가 과연 간신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실업자는 유능한 관리이자 계획가였다고 합니다. 음인을 당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해가 제3으로 재직하던 동안 반대파를 배치하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제진 타산법, 공천법 조치는 지배계획의 내부 갈등을 격화시켰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에서도 실수성이가 되어 남성 멸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사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도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남성 후기 군정 재정 위기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항공 조치도 몽골의 남하를 진연시켰습니다. 그는 서치스럽고 보편 생활을 하며 진경 보물을 수집하고 맞는 고가를 수집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왕이집께서의 시청첩, 고향문 행서 천자문건, 저수랑 기란 정서첩 등을 모두 가사도를 거쳐서 소장되었습니다. 그가 조사한 촉직경은 세계 최초로 깃다람이 연구 전문 책이라고 합니다. 1213년 출생으로 그의 아버지 가사도 전당 현인의 호시라는 부녀자에게 눈동을 들였습니다. 그녀를 납치해서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호시가 난 아들이 바로 가사도입니다. 호의를 가섭이 승진하자 그런 호시를 버리고 가사도만 데려갔습니다. 가섭은 1223년 가사도가 10살 때 죽었습니다. 가사도의 친모인 호시는 삭장에게 제거하였습니다. 그 뒤에 가사도는 놀기 좋아하는 한량이 되었습니다. 당시 송달 조직에서는 성문화되지 않는 규정이 하나 존재하였습니다. 우회직이나 공을시험 관리 사선에게는 일정한 관직을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음사라고 하였습니다. 가사도도 이 음소를 통해 관직을 받기는 했으나 현의 양식 창고를 담당하는 미관 말직이었습니다. 또한 가사도의 인류도 이종의 후군이 되면서 가사도는 본격적으로 주수의 가다를 달렸습니다. 게다가 송대고의 권력이 필수 요소인 예술품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술품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던 이정과 마음이 맞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사도가 서호에서 배를 띄우고 놀았습니다. 송이정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가사도일 것이다. 송이정은 사음지로 하여금 가사도를 훈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음지에게서 비록 젊지만 그 재능은 매우 뛰어나서 국가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1241년부터 1243년까지는 호광총령으로 재직하였습니다. 1245년 그가 영광제지부사 기강주 겸 강서 안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직에서 성을 축제하고 공적의 현자고 명성을 날렸습니다. 영장영광의 일을 듣고 가사도가 뛰어난 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효아인 이정지에게 가사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맹공은 남성의 황제 송이정에게 가사도를 중령해 달라는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이종 황제는 가사도를 바로 후위직인 감찰의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명공이 죽었습니다. 가사도는 경호제치사 겸 지강릉부로 임명되었습니다. 1249년에는 보문학사
경호와 모제치대사로 임명됐습니다. 1250년에는 단명 전학사로 양해 전선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정조와 함께 봉수대를 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254년 6월에 가사도는 군대를 파견하여 동해성을 건설하고 그의 가을에 양주 보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에 가사도는 동지 준비름 원사 남해공 교공의 직책이 되었습니다. 1297년에는 양해안 무대사로 승진하였습니다. 남성군은 몽골군이 와하 이폐구에 형산성을 건설하여 와하를 따라 남하하는 기지로 삼아 양해간의 연계를 끊는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가사도는 조정의 상소에 와구의 성을 쌓고 위로는 행산을 둘러싸아 아래로는 위로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아구가 위로는 형산을 둘러싸고 아래로는 해운과 연결되어 현재는 곳에 근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정의 허가를 받은 후 가사도는 즉시 하교에게 군대를 이끌고 함산에 성을 쌓도록 명령하였다. 몽골 군마다 먼저 행산성을 쌓도록 하였다고 한다. 행산성은 남성과 나중에 몽골군이 양해 공격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일선 전장 요충지의 방어성이 완공된 후 양해 정부의 방어가 강화됐다. 청문은 신명과 경과성 그리고 양해 지역의 자연적인 강과 호수가 얽혀 있어 몽골군이 양해 지역에서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9월 몽골군 동로군의 원수 야로관이 이끄는 대군이 양주성 밖에 직접 도착하여 군대를 나누어 통주, 태주, 여주, 진주를 공격하였다. 양해 병력을 견제하고 사정과 경호 지역에 대한 중점 공격을 엄호하기 위해서였다. 가사도는 전력을 다하여 수리하면서 호주 이정미 등에게 군대를 이끌고 지원하라고 했다. 이후 가사도는 두서, 모험 등 장소들의 협조로 침착하게 의전하여 3개월에 걸쳐 해주, 여주, 영주 등지에서 적을 격파하고 몽골군을 해남 지역에서 몰아냈다. 몽골군 통수권자 야르고간도 양주성 아래에서 죽었다. 11월 28일 가사도는 군사 공로로 치밀사와 양해 선무사로 승진하였다. 1258년 11월 양해 제신 가사도가 아래였다. 해수 국경이 일거에 숙청되고 모두 성야에 모두 마필 청계 기간 만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약탈을 당한 자 7,000여 명을 탈환하였습니다. 송 이정이 말했다. 이 양의 승리는 기쁘다. 척종이 고죽이 눈에 띄게 보이되었다고 들었다. 명신 주습이 아렸다. 동해에는 목숨을 건 장소가 있어 대첩을 하였습니다. 지금 왕등이 군대를 이끌고 소척에 들어가면 반드시 끝나고 있을 것이고 성전을 베풀어 주시라고 했다. 1299년 몽케까지 이끄는 서로군이 사천 전선을 공가했다. 가사도는 양주에서 출발해 먼저 협재에 도착하여 몽골군이 삼해부를 돌파하고 경호 정구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다행히 몽케까지 조성천에서 죽으면서 서로의 몽골군을 철수했다. 1299년 구벌라의 군대가 남송을 침략하였다. 조성에서 몽골군은 몽케까지 적자 철수했지만 구벌라의 군대는 악주로 공격하였다. 악주에서 오직 청성에 이끄는 군대만이 몽골군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남송군 대부분은 사전 동맹을 원조하고 있었다. 영무시에는 몽골군의 장령실이 군대에 의해 전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은 쿠빌라이에게 항모하겠다고 한 뒤에 쿠빌라이가 군대를 물리자 장성은 민과를 철거한 등 성의 방법을 갖고야 했다. 이후 고다리 명령에게 지원을 온 뒤 몽골군이 공격해왔지만 역으로 고다리 계략으로 몽골군이 사로잡아 주사람 등 악재에서 몽골군을 막으려고 있었다. 그해 9월 28일
이정원 가사도를 우승상을 사고 악주로 구원하게 하였다. 청강에 있던 이 연문덕의 군대도 악주로 직무하였다. 몽골군이 성을 에워싸는 동안 쿠블라이 칸은 장류의 군대로 하여금 그의 차를 만들고 고를 파서 입상하라고 하였다. 그런 악주에서 방어제를 정지하였다. 악주 군사력을 집중시켰다. 이 과정에 쿠블라이에게 전역을 칭찬받았을 정도였다. 이 과정은 고다리에 의해 난처하게 됐다. 가사도는 고다리 맡고 있는 한명 전역을 찾아가 독전하던 중 고다리 그의 면전에서 비웃었다. 외건 쓴 놈이 뭘 하게 되었느냐. 고다른 가사도가 성에서 독전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사람을 보내 가사도를 초청했고 가사도가 이를 고자르며 부하들을 시부에 보내 설화를 비게 하였다. 이에 조세웅, 상사백 등 많은 장수들도 공략에 고경한 것은 물론 일상적으로 근무조차 가사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강화 정부에서 가사도가 짝을 이루던 예문대기에 나서서 가사도의 지휘부서의 부대를 보내 계엄을 선포하였다. 고달 등의 호통을 쳤다. 선무가 여기 있는데 어찌 이러는가. 여문덕의 이 같은 행동은 가사도를 감당시켰을 뿐 아니라 가사도는 다른 전산의 상수들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 후 송이정은 가사도를 황주로 돌진시켜 작전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그런 일찍이 단시간에 말하였다. 죽었구나. 광명춘이가 아쉽구나. 정예변 700기수를 헌의로 손오신 정색을 법문을 대동하고 황제까지 징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성군은 사기를 크게 떨쳤다. 그러나 성내의 사상자가 13,000명에 달했다. 악주천들은 초기에 명하려고 했던 정성이 좋은 사람들 대부분 전황이 남성군에 불리하였다. 쿠블라이 칸에게 군대를 물리면 공물을 바칠 것이라고 멸설을 벌였다. 쿠블라이는 몽테칸이 합주 소유 조이사왕을 공격하는 도중병으로 갑자기 죽었다. 자신의 막내 동생인 아리크 부케가 자신을 말아내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사도 밀량을 맺고 철수했다. 가사도는 요정의 기책을 사용하고 태어난 쿠블라이 군대의 체험이 일부만 공격했다. 이때 부교를 끊어 백제시키의 목을 얻었다. 이를 자신이 합주해서 쿠블라이를 격퇴하여 점검 양장을 이룰 때 몽골군을 보냈다고 불려보고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고 악주의 포위가 풀리고 한이 숙청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정사가 유익해서 회복되오니 실로 만시의 공황의 복이라고 하였다. 성희정은 가사의 장기를 믿었다. 수도에 입성하여 화려한 열병식을 치르며 한대하였다. 이후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며 칭송하며 그 공연을 우승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복화포 편을 지어 자신이 몽골군을 몰칭공을 칭송했다. 이후 11월에는 숙국공으로 봉해진다. 그 후 1261년은 공연복을 시행하고 태양시행들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동성신 같은 강간과 사시 등 외청의 정치 개입을 막았다. 부병 후인들을 처벌한 다산복을 실행하는 등 개혁 정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번 정리에서 공을 세운 상사백과 조상을 죽고 경호전선에서 명성을 날렸던 고다는 악주천대에서 가사도와 자신에게 무리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가사도에게 배척당하였다. 가사도는 송이정의 고달에 대한 악담을 하였다. 송이정은 고달의 공적을 알고 있어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여기서 상사백은 진사 출신을 무장했다. 그는 왕경이 지키던 조호성이 몽골군이 공격을 받을 때 자비를 따라 조호성을 지원하였다. 이후 담대에서는 오랑은 카타이의 군대를 악전 그때 막아냈다. 그리고 요정이 몽골 제국에 투하하고 말았다. 그는 금나라의 출신의 북방 한인으로 이후에는 명원과 이중백의 소에서 전공을 썼다.
그러나 염덕이 무시하여 암해를 받은 뒤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는 유흥이 사천 제지사로 임명되자 이에 불안을 느끼고 또 노조를 바쳐 몽골 제국에 투항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도는 이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 1261년 정권 장악의 성광 쿠빌라이가 사실을 보내 밀락에 들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쿠빌라이를 물러내기 위한 가짜 약속이었던 만큼 그런 생각이었던 가사도가 합경을 그대로 억누하였다. 1263년 권신경대전이 실가될까 걱정해 몽골 침공을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결자를 올렸다. 이것이 수락되었고 영웅이었던 그런 바로 재상에 임명되었다. 동시에 국경 수비대장의 지위도 유지되어 문관 보고를 전부 장악에 더 큰 출세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에는 양림을 보내 몽골에 통하던 양대의 남쪽으로 귀순을 하도록 유인하였으나 양림이 양문원에게 붙잡혀 죽었다. 1294년 이정에 성하고 성 도정이 즉위하였다. 도정은 이정보다 더 멍청한 인물이었다. 가사도는 이 황제를 등에하고 본격적으로 국정을 전향하였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천상과 같은 정직이 될 만한 인물을 괴롭혔다. 애첩들과 함께 끝가랑이 싸움을 붙이며 늘기를 초월한 여러 노래를 하였다. 1265년은 태사에 임명되어 이국 공개에 도움이 됐다. 유성 도정에 의해 주공이라 불렀다. 이후 몽골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왔다. 자신에게 이협이 될 만한 장수에게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장세글은 문천상 육수와는 달리 군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소기에서 시작해서 도통지까지 승진했다. 초기에는 몽골 제국의 장수인 장유를 따라서 기주를 수비하였으나 1234년 범법 행위로 실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성 지역으로 도주했다. 양의 일대를 지키게 되어 이현문덕이 서하에 속했다. 이후 압주 전투와 양양 공무원으로도 참전하나 몽골군에게 절제당하였다. 이후 이만희 원나라의 공개에 일기에 빠지자 휘하 병사들이 이만희로 들어가 유수영 등과 함께 초선에서 배를 묶는 등 방어제를 하였다. 아술과 동문병이 이끄는 군사들에게 화공을 당해 피하였다. 이것이 초선 전투이다. 이만희 일기에 빠지자 장세근은 문천상과 함께 이만대 내에서 결사 항제를 주장하였지만 승상치인의 지원이 이를 말렸다. 이후 문천상은 이만희로 세대에 오는 몽골과 교섭을 시도했다가 억류당하고 만다. 결국 이만희 몽골군에 의해 일기에 빠지자 송동제는 항복하였다. 그러나 육수부를 필두로 하는 일부 대신들은 이광, 조화, 광항, 조변과 함께 복주로 피신하였다. 장세글 또한 이에 합류했다. 이후 육수부 지휘종 장세글은 너네 그대 두 황제 중 나이가 많았던 송나라 단종을 옹립하였다. 북쪽으로 끌려가던 문천상 또한 탈출하여 이에 합류했다. 추밀련의 사직을 수행하고 제한군을 이끌었다. 이때 제한의 기여종과 함께 이광, 조화, 광항, 조벽을 끼고 복제에 운감에서 이광을 시황제로 운영하였다. (1676년) 회사 지역을 바치고 통하였던 황제에게 남성이 청강 일대를 회복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보고서바로 하였다. 남성문 장수들이 대부분 이 나라에 통하였던 상황이고 이것이 사기에게 전달되었을 배워했다. 이왕 조화가 죽은 뒤 장세글이 심지를 탄원하기 위해 공개에 왔다. 장세글의 부장 나비가 영주를 포위하였다. 나비가 영주석을 공개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저 석을 함락하지 못하였다.
영리도 상황이 나빠졌다. 이에 영접한 건 반택이 사격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사격은 나비 무리를 선멸했다. 부저가 보수경의 선단을 공격하고 약탈했다. 이에 보수경의 격번에 고마서성했다. 장시혁은 이후 천주를 공격했으나 격퇴당하였다. 그러나 결국 복주 또한 몽골군에게 함락당했으며 이에 전랑에 빠진 진의종은 이탈했다. 그러나 육수부의 장시혁은 포기하지 않고 남쪽 황제까지 황족을 이끌고 피신하여 오늘날의 홍콩 근처에 이름모를 섬에 조정을 꾸렸다. 이곳에서 송단장은 병이 들어 죽었다. 두 대신은 송소재를 옹립하여 남성의 명복을 잇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 뒤에 광주를 차지하고 해안가를 굳게 지키면서 예산에 모여들었다. 장시혁은 정연자를 보내 내주를 정하였다. 사객이 정연자에게 투항을 권유하였으나 정연자가 듣지 않았다. 사객이 정연자를 패배시켰고 정연자는 광주로 도망쳤다. 사객은 내주를 빼앗은 뒤 장시혁의 공격을 받았지만 내주를 지키던 장수 유충에 의해 패배하였다. 그때 장시혁은 다시 내주를 공격하여 성을 포위하였다. 성 내 10명의 고가를 냈다. 군사들은 풀을 신경으로 삼았다. 내주로 향하는 경로가 끊겼다. 사객은 흠저, 연주, 고저, 화주 등의 고을에서 식량을 모았다. 그것들을 내주로 운반했다. 장시혁의 포위를 풀었다. 금일라의 간 남쪽 끝에 세워진 작은 망령 전부도 가만히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곧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남성인들이 저항의 욕심이 될 것을 염려했다. 그렇게 쿠블라이는 장홍범을 이양을 부원수로 삼아 2만 명에 달하는 정예군을 남하시켰다. 장홍범은 먼저 거기서 길라전으로 방어선을 유지하던 은청성을 오팔람천대에서 격파했다. 포로를 잡고 이후 광주로 남성 조작을 압박했다. 결국 1679년 2월 당시 남성의 방어전을 취하던 장시혁은 예산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배수제를 친다는 각오로 섬에 있던 항공과 거처를 모두 태워버렸다. 물병력을 배 위에서 올렸다. 그리고 배들을 모조리 묶었다. 물론 배 진역을 발라서 물이 쉽게 안 먹도록 조치를 하였다. 이게 당시 몽골군은 강력한 해군력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장시혁은 최고의 남성군을 이끌고 해상에서 몽골군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장홍범 처음에는 화공을 시도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예선에서 밖으로 나가는 필요한 해로와 용도를 모두 공시하고 공격에 들어갔다. 남성군은 보급군께 매우 굶주렸다. 장홍범은 쉽게 남성군을 격파할 수가 없었다. 이런 대치는 이형의 합류로 끝이 났다. 이형이 합류하자 장홍범은 군을 재정비한 후 네걸라로 골라 남성군을 사방에서 공격하였다. 이에 장시혁은 대시가 긴 것을 깨닫고 정예봉을 진군에 집중시켰다. 육수와 송소재를 데려오게 하였다. 최후의 돌파를 계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데려간 육수와 송소재에게는 남성군뿐만 아니라 원희 군대도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육수와 송소재는 바다로 몸을 던져 자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이 올 때까지 방어전을 시티하다 밤을 타서 포위망을 돌파해 성공했다. 이후 장시혁은 희림산까지 나아갔다. 결국 태풍에 의해 익사하였다. 이때 장홍범의 진영에서는 포로로 잡혀 남성 마지막 군대의 괴멸을 지켜봐야 하였다. 원전상의 심경은 어떠하였을까? 하늘이 뒤성을 망하게 하라거든 나의 배를 모조리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라고 소리치다. 장시혁의 요인이라 전해지는 말이다. 결국 그 말대로 송단의 최후의 함대와 10만 명 병사는 폭풍으로 모조리 수장됐다. 후에 남성 최후의 구심점이었던 문정상마저 끝까지 태양을 거부해 결국 제양되면서 남성은
굉장히 말망하였다. 문쟁상행이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도 끝까지 처리를 시켰고 육수모가 나라의 마지막 과거는 같이 해당은 장식을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재앙을 거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삼중신 중 하나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생을 마감하였다. 이상 가사도로의 이런 사람이 근신과 정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결국 남성은 삼중신의 절대 항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